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FAT 이거 기출문제요. 50회인데 이론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 그 홈페이지에서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던 문제를 이렇게 압축 풀어놓으신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화면에 아이콘 보이시죠? 아이콘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설치가 바로 돼요. 여기 그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지 얘가 설치가 된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여기 설치된 내용 보니까 설치하라고 나와 있죠? 설치. 그러면 여기 아이콘도 위에 이렇게 뜨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실행이 되고, 여기 수험생 유의사항은 여러분이 이번 토요일날 가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뜰 것인데 미리 한번 천천히 읽어놔 두시면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조금 촉박한 게 없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바탕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떠 있는 상태가 나오죠. 여기 수험번호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임시 수험번호로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거 사용할 거니까요. 시험 보러 가셔서는 여러분 원서에 있는 거 수험표에 수험번호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임시 수험번호로 A 하시고요. 여기 50회에다가 일자 계속 치세요. 8개인가 아마?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치면은 밑으로 이제 이름 쓰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 하얀솔 써주시고요. 문제 유형 A 유형 클릭. 감독관 번호는 여기 PL1이에요. 시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감독관이 여기 감독 칠판에 PL 1 이렇게 해서 써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이 보셨던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급수하고 응시 종목의 급수,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성명, 그 다음에 유형 맞는지 여기서 미리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시험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론 문제 풀었는데 이론에서 위에 보시면 답안 수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세무사회 거나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얘는 조회 문제조차도 거기 보기를 주어지고 클릭하게 돼 있어요. 어저께 세무사회 시험 보실 때 조회 문제는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하셨었죠. 그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 클릭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위에 수험자 정보도 그대로 다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작성을 다 하시게 되면 여기 USB 저장 누르시게 되면 돼요. 나중에. 자, 우선 시험 다 끝나기 전에는 뭐 USB 저장 눌러도 좋고 그냥 닫기만 눌러도 돼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 USB 저장 누르시면 되니까. 여기 감독관 백업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체 화면에서 회계라는 걸 띵 하시게 되면 우리 그 회계 세무사회 그 K랩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 회계 입력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쭉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화면만 별반 다른 거 있어요? 없어 보이죠? 자, 앞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전 여기 회계 자료에서 입력해 될 거 사용하는 게 여기 기초정보관리 입력 여기서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표 입력에서 회계 2급 사용하시는 건 일반 전표 입력밖에 안 나타나 있죠. 매일 매출 전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회계 1급에서 FAT 1급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장부들이에요. 장부들 중에서 조회할 때 우리가 사용할 거.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남아있는 거 몇 개 나와있죠? 아무래도 전산회계 1급이나 그 다음에 그 FAT 1급 전에 FAT 2급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 좀 독특한 게 바로 여기 금융 자금관리라는 거, 특히나 그 받으러옴 있잖아요. 지급어음, 어음 등록하는 게 필수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건 전 물론 세무사회에서도 받으러오면 지급어음 기록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전산회계하고
세무사회과 시험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계정이 있었는데 우리 그 매출 채권 있죠. 매출 채권이라든지 기타 채권, 그다음에 채무는 매입 채무라든지 기타 채무 있었잖아요. 여기 거래처 입력하는 거는 여기 세무사회 거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 FAT 공인회계사회에서 틀리는 게 뭐냐면 여기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처, 여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거래처를. 그럼 어떤 계정이냐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보통예금 계정 있죠. 보통예금에 어딘지 어느 은행의 보통예금인지 그 은행을 반드시 입력해야지, 않으면 틀린단 말이죠. 세무사회에서는 그거 입력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또 여기 보통예금뿐만이 아니라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이라든지 이 통장들 나오잖아요. 금융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거래처로. 그리고 실무에서도 실제로 다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인회계사회 문제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반영을 해놨어요. 자,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회계 2급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게 없는데 회계 1급에서 세금계산서 출력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세금계산서에 전송하라 그래요. 전송까지 해야지 되는 거 나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받을어음 있죠. 받을어음하고 그다음에 지급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즉 얘를 기록해라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제일 많이 차이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건 거의 비슷해요. 이제 문제 연습하면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나올 때마다 잘 한번 연습을 해봐 두시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설명은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첫 번째 여기 문제부터 실기로 한번 직접 입력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PDF 파일로 아까 이론 나왔던 거 건너고, 자, 회계 2급에 우리 실기로 수행해야 될 회사를 봤더니 여기 어저께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받아보면 어떤 회사인지 꼭 한번 보라 그랬어요. 행복한 산행이란 이 회사는 등산용품을 도소매로 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나와 있죠. 법인 아니에요. 개인기업이에요. 등산용품을 하는 도소매 기업이구나. 예, 이 정도까지만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 한번 보죠.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그래서 1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처음 여기 AT 기출문제를 보시는 거니까 자료 설명을 먼저 읽고서 보세요. 여기 자료 설명을 보니까 행복한 산행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역삼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변경 발급 받았대요. 이건 설명이고요. 밑에 문제는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변경된 내용 반영하세요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증빙서류로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 보고요. 지금 행복한 산행은 지금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를 클릭하셔서 차이 나는 거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등록할 거 있으면 등록해 주시는 문제는 세무사회 시험 문제하고 똑같단 말이죠.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반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일단 주소가 달라졌겠죠. 그다음에 발급한 세무서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여기 설치했던 거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 거니까 우리 회사 등록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맞춰보세요. 우선 사업자 등록번호는 124 32 67 180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 이인철도 맞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경기도에서 지금 서울로 바뀌었죠. 그죠? 여기 다른 거 없으시면은 여기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 눌러서
주소 주의하세요. 주소 주의하는 거 보시게 되면 여기 서울 특별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는 옆에 있죠. 시군구는 여기 강남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 도로명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강남대로 252. 그래서 강남대로 252 조회를 하시고요. 엔터를 띵 치시게 되면 딱 뜨죠. 지금 얘는 시험 문제를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소까지도. 그래서 여기 우편번호까지 해서 나타나게끔 해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주소 쭉 다 반영되죠. 되셨나요? 세무서도 역삼세무서로 반영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업태 보세요. 업태 보면 도소매업, 그 다음에 종목은 등산용품,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사업장 이전, 교부사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고. 자, 그러면 더 이상 입력할 거 있어요? 없어요. 개업 연월일도 한번 보고, 개업 연월일은 2015년 7월 27일 됐고요. 예, 지금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게 되면 전사회계 1급에서 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첫 번째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여기 세무서, 사업장 세무서 역삼으로 제대로 되어 있죠. 자, 여기 하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사업장 주소가 우편번호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무서부터 뭐 지방세, 법정 코드까지 할 거 없이 자동으로 알아서 쫙 구분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여기 그냥 주소를 손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설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세무서까지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반영하시면 몇 점짜리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3점 준다고 나와있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 앞에서 우리 그 세무사회 문제하고 별반 다른 게 없죠. 프로그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크게 차이점 나는 거 모르겠죠. 본대로 여러분 입력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추가하고 적용 등록하래요. 얘도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재택근무를 위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대여금이라는 것과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기로 했대요. 자, 상황은 이런 줄 알겠죠? 평가 문제는 126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126번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으로 계정 등록해달라는 얘기죠. 이걸로 수정해서 등록하고요. 현금 적유하고 대체 적유에다가 요 그대로 입력해달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계정 과목 적용 등록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해서 100번 되면 자산 계정이에요. 유동자산. 그래서 당주자산 여기 모양도 옆에 쭉 나타나 있는 건 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시면 100번대 126번 찾으셨나요? 여기에다가 생활 안정자금 쓰세요. 생활 안정자금 대여금 엔터. 그다음에 성격은 거기 3번 일반으로 해달라고 나와 있죠. 계정 구분 3번 일반. 그다음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예, 계정 끝났어요. 별반 크게 차이 안 나죠? 그다음에 밑에 현금 적유하고 대체 적유도 등록해달라 그랬는데 요 계정의 현금 적유 대체 적유는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다가 1번 01 이렇게 해달라 그랬죠? 엔터 치고요. 적유란에다가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현금 지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 01 해주시고요. 거기다가도 똑같이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이는 보통예금 지급 이렇게 해서 두 개 입력해 주시면 뭐 거반 그 세무사회 시험하고 똑같이 화면의 모양은 조금 달라져 있지만 등록하시는 데는 별반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보이신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것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봤더니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매입금과 단기 차입금.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따가 화면에서 눌러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단기 차입금의 비고란에 상황들이 쭉 많이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갖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건 없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행복한 산행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외상매입금하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사항 등록해 주세요. 뭐 별반 어려운 거 없네요. 4점짜리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요. 회계에서 여기 맨 밑에 보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외상매입금 돼 있어요.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래처는 입력하게 나와 있죠. 코드 번호도 친절하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 코드 번호를 조회하지 말고 여기도 F2 누르면 거래처들 나오거든요. 근데 코드 번호 보고 300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전체가 선택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3001 이렇게 푸정 등산 그다음에 금액은 1200만원 그 다음에 3002 그 다음에 금액은 1000만원 그 다음에 3003 금액은 13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차입금을 보시게 되면 단기 차입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단기 차입금을 클릭했더니 지금 여기 클릭이 안 되고 여기 회색으로 나와 있죠. 지금 어음하고 이 차입금 계정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력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직접 입력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봐요. 더블 클릭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아예 화면이 바뀌어요. 여기다가 별도로 입력하게 돼 있단 말이죠. 코드 번호는 지금 돈을 빌린 곳이 9810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만기일자 거기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만기일자는 2021년 10월 31일. 그 다음에 차입금 번호라고 나와 있죠. 차입금 번호 거기서 주어진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럼 엔터. 금액은 얼마라고? 3천만원 입력했죠. 자, 그러면 여기 됐고요. 그 상세한 내용 아직 입력 안 된 것들은 여기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차입금 상환 상세 등록. 그래서 거기 보면 일시라고 나와 있죠. 상환 조건 일시 클릭. 차입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맞죠? 지금 IBK 기업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체 구자라는 거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이자 지급 방식 되어 있죠. 후급 그 다음에 이자 계산 일할. 자, 주어지는 거 다 입력했고 다른 거 또 있어요 없어요? 최초 차입일 차입일자가 2020년 요 있죠. 얘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2020년 11월 1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금 운영 용도라든지 다른 거 주어진 자료 없고 있는 것만 그대로 갖다 입력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기초정보 입력이라고 하는 여기 기초정보관리 있죠? 여기 있는 문제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회계 1급도 이와 못지않게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 여기 FAT 2급은 부가가치세 여기 없거든요. 이론 여기 실기 문제가 대부분 다 재무회계 문제하고요. 여기 조회 문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산자료 입력하고 문제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뭐로 나와 있냐면 거래 자료 입력 32점으로 나와 있죠.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해야 될 문제랍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재고자산의 매입거래라고 해서 3번 나와 있는데 자, 자료 설명부터 먼저 읽으라 그랬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으면 이 지금 상품 매입했다면서요. 즉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 10월 6일 날짜로 해서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상품 지금 있죠. 상품 금액 얼마예요?
100만원, 상품 100만원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지금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했으니 이는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죠. 외상 매입금 100만원. 아주 쉽죠. 근데 아주 쉬워도 시험 문제는 실제 실무에서 많이 벌어지는 건 반드시 내요. 난이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세서 받고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본 문제죠. 자, 날짜는 10월 6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화면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신 다음에 날짜는 10월 6일 선택하셔가지고요. 차변에다가는 상품이라고 그랬었죠. 상품은 얼마였었냐면 10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금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써주셔야죠. 거래처 어디에요? 수연 가죽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연 이거 치니까 수연 가죽 바로 나오네. 이렇게 코드에다가 F2 누르면 거래처 나오는 건 똑같아요. 주의하셔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수증이네요. 또 설명부터 날짜는 10월 7일이고요. 매출거래처 또 나왔네. 매출거래처를 하려면 얘 비용 썼다 그러면 접대비 써야 되겠죠. 매출거래처인 무지스포츠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화분 구입하고 대금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어도 외상매입금하면 안 되죠. 여기 차변에는 뭐라고 쓴다? 접대비. 거래처를 위해서 쓴 돈이니까 여기 차변에 접대비 해서 금액은 3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는 외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우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채무에 속함으로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 3만원. 미지급금도 부채죠.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우주 플라워.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분기해서 날짜는 10월 7일이라고 그랬고요. 차변에다가는 접대비 쓰시면 되죠. 접대비 여기도 500번 800번 구분해야 되는데 회계 2급 1급은 무조건 여기는 1급까지 포함해서 상품이니까 500번이 없어요. 그건 좀 편리하죠. 접대비 써주시고요. 금액은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였었냐면 여기 우주 플라워라고 되어 있죠. 우주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문제 분계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판매 목적, 이거 중요하죠.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폐라고 하지만 지금 상품은 우리 사갖고 온 거죠. 그러면 이 날짜로 차변에다가 상품 금액은 얼마예요? 26만 4천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제가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 써야 된다 그랬었죠. 똑같아요. 여기도 미지급금 쓰시면 안 돼요. 외상 매입금 26만 4천원 써주시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그 거래처가 제가 반드시 어디 써주라 그랬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거래처는 신용카드사여야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신용카드사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우리카드 거래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 줬을 때 거래처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이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가 며칠인가 봤더니 10월 13일로 되어 있죠. 날짜 10월 13일. 차변에다가는 상품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6만 4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여기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신용카드사.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카드. 이렇게 해서 26만 4천원.
거래를 기록해 주시면 이 문제도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이 네 번째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고서 입력하세요. 어음거래거든요. 이 어음거래에 대한 입력은 지금 세무사회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공인회계사회에서 출제되는 시험의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등록하는 거 처음에 입력해 보시는 거니까 잘 먼저 봐두셔야 돼요. 자, 이거 어음이 나왔을 때 반드시 대신에 회계 처리 먼저 해야 돼. 분계 먼저.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손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10월 21일이고요. 7월 1일 매출처 구술상사에서 수취한 전자어음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했대요. 거래자료 입력하시고요. 자금 관리는 문제에서 자금 관리 생략하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생략하라고 나와있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얘는 10월 달인데요. 자금 관리는 이따가 제가 한번 샘플로 제가 등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 그렇다고 치고, 근데 여기서 생략하라고 되어 있죠. 자, 처음에 지금 여기 어음을 우리가 받았던 날짜가 7월 1일이에요. 제가 이 날짜부터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7월 1일에 우리가 상품을 지금 판매했다고 그랬잖아요. 차변에 어음을 받았죠. 그래서 받을 어음 해갖고 3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거래처 어디로 해놨겠어요? 구술상사 해놨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해서 이렇게 300만원 해놨는데 얘가 지금 며칠 날짜로 10월 21일 날짜로 대손이 났대요. 그럼 얘 못 받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걸 대손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날짜는 10월 21일 날짜로 여기 차변에 기정은 뭐라고 쓰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여기는 부도 음과 수표라는 계정이 이따가 조회하시면 돼요.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으로 300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받을 어음 없어진 거죠. 받을 어음 300만원 이렇게 빼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따가 가르쳐드려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줄 아는지 계정 아는지 물어본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금관리 생략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관리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받을 어음 지금 얘 못 받게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어음이 등록되어 있는지 제가 그건 모르니까 일단 한번 조회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어음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회사에서는요, 이런 어음에 대해서 받게 되면 여기 일렬번호 있죠. 일렬번호, 거래처, 지급 만기일, 지급 장소 이거 다 기록해놔요. 옛날에 장부에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부 설명해 드릴 때 장부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드린 적 있었죠. 왜 받을 어음 기입장, 그다음에 지급어음 기입장이라고 해서 장부의 종류, 보조장부 설명할 때 설명했었는데 그런 장부에 기입을 했었던 거를 당연히 거기서도 수기로 기록했던 건데 중요한 내용이 있고 수표도 어음도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다 입력해 줘야지 돼요. 그럼 봐요. 받을 어음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이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었겠어요? 전혀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 처음 받았을 때에는 이 어음에 대한 내용들 일일이 다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 놨다가 지금 갖고 있던 어음이 이렇게 못 받게 돼 있죠. 그럴 때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또 기록해야 될까? 기록해 놨던 거 사용하기만 하면 될까? 사용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전자어음에 대해서 어음 관리할 때요, 처음 받았을 때만 일일이 다 기록하는 거 하나 받을 어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사용할 때는 기록해놨던 거 보기 조회해서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받을 어음 처음 받았을 때는 여기 내용들 다 기록해야 된다.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붕괴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차변에 파산인데 부도금도 수표로요. 네? 파산인데. 파산? 파산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어음 자체를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아, 쏘리. 근데 얘를 지금 파산시켰으니까 아예 그냥 처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 파산이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쓰는 건데 현우 씨가 말 잘했네. 부도금과 수표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문제에서 대손충당금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다 아예 처리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 10월달 걸로 조회해 보시면 받으러 이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 있을 거예요. 미리 한번 조회만 먼저 해놓으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어음에 대해서 이 어음에 대한 정보 입력하는 것만 하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어음 자금 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자금 관리에다가 입력해 주시는데 처음 받았을 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는 거 조회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분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기는 차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조회하라는 거 보니까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나는 금액은 다 대손상각비 처리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받으러 없애라는 뜻이죠. 자, 분기부터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가 며칠 날짜로 되어 있었어요. 10월 20일 날짜로 해달라 그랬죠. 10월 20일 사변에다가 대손충당금 조회 해보셨어요? 대손충당금 보니까 지금 얼마 있던가요? 약속 받으러 어음에 대해서 여기 대손충당금도 받으러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구술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구술 하고 엔터 치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이 40만 원 있었죠? 나머지 금액은 총 300만 원 중에서 40만 원만 지금 대손충당금이 있으니 나머지 260만 원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다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금액은 260만 원 260만 원. 자, 대변에다가는 받으러 온 빼줘야 되겠죠. 구술상사 똑같으니까 조회 또 할 필요 없이 위에 코드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3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기 받으럼 얘는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코드 키보드에서요. F3 눌러보세요. F3 누르시게 되면 밑에 받으러 관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첫 번째 어음 상태 클릭해 보세요. 어음 상태에 클릭하시면 밑에 메시지 창에 2번은 할인, 3번은 배서, 4번은 만기, 5번은 부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입력해야 되겠어요? 부도죠? 그럼 5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어음 번호 있잖아요. 어음 번호에서 F2 눌러보세요. F2 누르면 거기에 구술상사 300만원짜리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벌써 등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클릭하셔가지고 구술상사 거요. 그냥 선택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자료 쭉 다 나오죠? 나중에 이제 문제 연습할 때 FAT 1급에서요. 여기 받으러옴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거, 지급어음 등록하는 거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제가 또 설명 그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F2 눌러서 조회만 해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받으러옴을 처음 받으면 여기 밑에 F3 누르는 거 눌러가지고서요. 여기 밑에 해당되는 거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음 보고서. 별반 어려울 거 없겠죠? 자, 됐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기 어음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했더니 적요란에 해당되는 거 딱 메시지 뜨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거래는 인터넷 요금 고지서. 인터넷 요금은 뭐라고 써야 돼? 계정?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
차변에 통신비 쓰시면 되겠고, 이 돈 어떻게 했대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정에서 인출에 따라 이체에 따라 쓰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은 보통예금이겠네요. 거기 보통예금에서 자료 2번에 보시면 거기 나간 거 나와 있죠. 인출돼서 나간 거. 자, 날짜는 11월 5일 날짜고요. 그대로 분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날짜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11월 5일이라고 했으니까요. 11월 5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통신비 하면 되죠. 통신비 800번대로 금액은 7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 주의하시라고요. 제가 그 세무사회에서는 이 보통예금, 당좌예금에 거래처 입력 안 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실제로 다 입력하거든요. 이유는 보통 회사에서 시중에 있는 그 은행들 있죠. 보통예금 통장이 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 은행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갔다 그랬냐면 국민은행이라 그랬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보통. 그리고 참고로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코드번호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여기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은행이 자기네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 반복해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조회하지 말고 그냥 98001 하나 외워두면 똑같은 국민은행이었을 때 코드번호만 입력하셔도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면 시간 나중에 1분이라도 아쉬울 때 이게 조금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1월 5일 거까지도 한번 입력해 봤고요. 다음 문제가 또 뭐 있나? 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는 서경 빌딩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지금 보증금 1,000만원과 그 다음에 11월분 임차료 50만원, 국민예금 또 나왔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 입력, 저기에 따르죠. 거래처 코드 또 입력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네요. 거래처 어디 걸 입력하라는 뜻일까요? 임차료에다가 입력하라고요? 보증금에다 입력하라고요? 보증금에다가. 임차 보증금은 우리한테는 자산이잖아요. 보증금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표시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차변에 입력하기 전에 제가 한번 미리 써보는 거예요. 여기 임차 보증금이라고 쓰셔야 되죠. 임차 보증금 1,000만원 이렇게 쓰셔야 될 것이고요. 거래처는 어디 입력하고 여기 서경 빌딩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1,050만원 나갔죠. 아까 얘기했던 국민은행 9800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도 냈대요. 임차료는 그냥 임차료 쓰시면 되죠. 비용과 수익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분계는 끝나겠죠.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날짜는 11일로 해주시고요. 날짜 11월 10일 차변에다가는 임차 보증금 써주시고 거래처는 여기 서경이라 그랬죠. 서경 금액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는 800번 걸로 해서 가지고 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98001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소금 발행. 요것도 설명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약소금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급어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요. 이런 어음을 갖다가 이 어음을 지금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음은 기본적으로 실물로 발행하더라도 보통 우리 주거래은행 있잖아요. 주거래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인쇄한 자기네가 발주한 당좌수표도 약소금도 갖다 줘 직접. 그러면 걔를 받아왔고 왔다면 우리가 얘를 사용해 갖고서는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얼마짜리 만기 지급일 우리가 정해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자금 관리할 때요,
지금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이 어음을 받았다면 금액도 없을 것이고 거래처라든지 밑에 찍힌 거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일렬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일렬번호는 우리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 등록이 지금 되어 있겠어요? 등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등록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받을 어음을 처음 받았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이 어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어음을 등록부터 해줘야 돼요. 등록해 놓은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을 잘 하시면 내용은 별반 어렵지 않은데 이름을 설명 나와 있는 걸로 그냥 읽어보잖아요. 도통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예전에 이거 연습할 때 지금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분기부터 항상 먼저 하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거래 내용 읽어보고 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15일이고요. 영지 물류로부터 상품 1,000만원을 매입했대요. 그럼 차변에 상품 이게 1,000만원 쓰면 되겠죠? 대변에 대금 중 900만원은 전자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으며 잔액은 11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을 매번 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계정 이것저것 사용하는 거 할 줄 아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상품을 사왔으므로 여기 돈 아직 못 줬다면 외상매입금 써야겠구나, 그 내용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우선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 단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조회해서 반영할 것 그랬는데 여기 지금 회계 2급에서는 이 어음조차 등록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등록되어 있으니까 있는 거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회계 1급부터는 어음 받은 것부터 등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날짜 여기 11월 15일로 날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잘 틀려요. 왜? 뭐 지급기일 막 이런 건 날짜가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분기부터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다 써드려 보기로 할까요? 먼저 날짜는 11월 15일로 차변에다가는 상품을 샀다 그랬으니까 상품은 1,000만원짜리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급 어음 해가지고 900만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 100만원은 11월 말에 주기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외상 매입금 100만원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하는 건 거래처예요. 거래처 등록하는 거 까먹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 자,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군요. 날짜는 11월 1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상품 사갖고 온 거는 1,000만원어치, 대변에다가는 지금 지급어음 있죠? 지급어음 거래처가 어디라고 하냐면 영지물류라고 되어 있죠? 영지물류 금액은 900만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이렇게 영지물류 해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자, 그래 놓고 여기 클릭할 때 말이에요, 반드시 지급어음에 가 있어야 돼요. 다른 계정에 가 있으면 이상한 거 나와요. 지급어음 이렇게 놓으셨죠? 아까 제가 몇 번 누르라 그랬어요? F2는 조회, F3은 여기 밑에 화면 블로그예요. F3 누르셔서 밑에 보면 어음 상태 발행 나와 있죠. 지급어음이 대변에 있으면 발행이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음 번호 여기 F2 눌러보세요. 여기 조회예요. 조회 띵 누르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음 등록 처음 받았을 때 어디서 등록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은요, 요 위에 보시면 어음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눌러서 거기 자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입력하는 방법은 아직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내일 FAT 1급 할 때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FA 나와서 일단 사용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 어음에 등록된 자료가 쭉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위에 적요란에 보이니까 어음 발행한 것도 반영이 됐죠.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음 세무사회에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안 해봤지만은 여기서 어음 발행하는 거 관리하라는 거 한 번, 두 번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별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5일 것도 한번 해보셨고요. 그 F3 누르는 거, F2 누르는 거 그거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니까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인데요. 자료 첫 번째 거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예요. 날짜는 2021년 12월 1일 날 가입을 했다네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요. 총 보험료 60만 원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은요. 날짜는 12월 1일 날 영업부 업무용 수용차에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보험료는 계약일에 신한은행, 이번엔 또 신한은행까지 줘야 되겠다. 보통예금 통지에서 이체했대요. 비용 처리라 하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통 얘네들 시험 문제를 보니까 실제로 현금 거래하는 건 거의 없겠죠. 회사에서 돈 줘야 된다면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주로 나와요. 자, 분기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날짜는 12월 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보험료 금액은 6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금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신한은행 8005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났죠. 뭐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증빙 서류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실무 업무 연습하실 때 돈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현금 영수증이 나와 있네요. 날짜 잘 찾아야 돼요. 날짜는 12월 5일 거래네요. 판매 상품을 동건 빌딩에 보관 후 이에 대한 보관료 현금으로 지불했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거래 자료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계정도 알려주고 있죠. 얘 보관료로 처리하래요. 대변에는 현금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12월 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지금 보관료 쓰라고 했으니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네요. 현금이니까. 그죠? 출금전표로 해주시고요. F2 눌러서 보관료 800번대로 써주시고 금액은 47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금방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기업수표 이렇게 생겼다는 것 아시나요? 아실 거라고 봐요. 재고자산을 판매했다. 매출 거래래요. 12월 15일 정현스포츠에 상품 30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자기업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업수표는 우리 받으면 현금 처리하기로 했었잖아요. 차변에 자기업수표 받았다면 현금 30만원, 물론 이번에 입금전표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상품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또 여기 회계이급 생각해서 이 상품 쓰면 안 돼요. 상품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매출, 상품 매출로 쓰시고요. 얘 상품 매출은요, 코드 번호가 401번이고요. 회계 1급에 잘 나오는 제품 매출이 있죠. 404번이에요. 그래서 코드 번호 많이 쓰는 것들은 외워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30만원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여기 거래처 입력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입력해 보시게 되면 여기 날짜 12월 15일로 해주시고요. 얘는 입금전표 해놓고 난 다음에 상품 매출로 해가지고 금액 3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끝나죠. 즉 여러분은 여기 회계 원리 때 배웠던 자기업수표를 거래처로부터 받았거나 당주업수표를 거래처로부터 받았으면 우리 현금으로 써야 돼요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문제도 끝났고요. 그러면 이번까지 32점에 해당되는 게 다 회계처리 문제였었잖아요.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에서만. 그죠? 난이도 보니까 난이도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죠. 여기서 물론 그래도 틀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봐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32점이 일반 전표 입력이 문제였는데요.
여기 문제 3번도 전표 수정 문제 8점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4점짜리 무려. 그죠? 근데 얘도 전표 입력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럼 실기 점수 70점 중에서 40점이 전표 입력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죠? 그리고 얘 입력할 때는요, 날짜를 보니까 8월 30일로 되어 있죠. 전표를 먼저 조회를 해놓고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업무 관련 도서 구입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중복되어 입력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복된 거 오류 자료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8월 30일자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출금 전표로 한번, 차변 대변으로 한번 두 번이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없애버리고 싶어요? 위에 거? 자, 봐요. 클릭. 됐죠? 그리고 뭐 삭제. 확인. 끝났죠? 이렇게 하고 점수 몇 점 준대요? 이론 점수 아까 두 개 맞출래요? 이거 틀리고 아니면 이거 맞고 그거 하나만 틀릴래요? 그러니까 이거 실기에서는 여기 틀리시면 안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 수정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날짜가 며칠 날짜냐면 11월 23일 날짜인데 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매출 거래처 담당자와 전,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거 접대비잖아요. 차변에 접대비 쓰시고 대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신용카드니까 미지급금 써야 되죠. 거래처, 신용카드로 결제해 줬잖아요. 거래처 신용카드사 써야 돼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며칠 날짜였었느냐 하면 11월 23일이라고 주어졌고요. 차변의 접대비는 맞게 썼네요. 그죠? 대변의 위지급금하고 어디라고 써놨어요? 거래처가 틀렸죠? 그죠? 거래처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국민카드로 써주셔야 되죠? 맨 밑에 국민카드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아이고, 어마무시하게 4점씩이나 주면 되네요. 회계이급은 자격증 일부러 주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근데도 안 배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한 번 다시 보고요. 3번도 끝나고 이번엔 4번. 결산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랬었죠. 그죠? 자, 1번 문제가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결산 문제네요. 문제 읽어볼게요.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20만원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지금 얘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얘는 돈 주고받고 한 게 없으니 후불이죠. 후불이면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죠.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면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거 그냥 예상만 해서 써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해드렸던 여기 손익의 예상에 해당된다면 얘는 지금 후불 계정으로서 실제로 돈이 오거나 가거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계정은 지금 여기처럼 차입금이면 비용이죠. 비용을 얘기한다면 미지급 비용이 계정이 사용되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받은 거라면 미수수익 계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비용 나오는 얘기죠. 그죠? 2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분기 처리하라 그러면 12월 30일 날짜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얘는 차변에 비용이잖아요. 그럼 올해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이라면 우리가 벌써 돈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니까 2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고, 얘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아직. 그럼 미지급 비용 대변에다가 20만 원 이렇게만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됐음? 그러면 날짜 12월 31일 날짜로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20만 원 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결산 입력해보래요.
외상매출금 잔액 1%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적용해서 설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수동결산, 자동결산이라 그러는데 우린 자동결산을 보통 해요. 편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 위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세무서의 거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클릭하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세무사회에서는 대손상각이라서 위에 거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 있죠.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충당금 여기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라 그랬었잖아요. 얘는 여기서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12월 날짜로 조회를 해보세요. 지금 외상매출금 지금 얼마 나와 있나요? 2억 139만 7천원 나와 있죠. 계산기 1% 두들겨 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죠? 그 금액에서 지금 대손충당금 여기 금액 나와 있잖아요. 얘는 빼줘야 되죠. 걔를 빼주세요. 뺐어요? 자, 그 금액 여기 1월 저기 결산자료 입력 다시 오셔가지고서요. 여기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천천히 내려보시면 거기 대손상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돼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한 요 칸이 있죠. 외상 매출금 여기다가 그 숫자 그대로 입력하세요. 얼마라고 입력하면 돼요? 156만 3,97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전표추가 있죠. 전표추가 그냥 누르면 끝나겠죠. 결산자료 입력. 그러면 결산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예 누르면 예,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회계 2급이라고 해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죠. 그렇다고 내용이 이상하게 변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게 어렵지도 않죠. 거의 비슷하니까. 자, 되셨으면 거기 회계 다시 화면 오셔가지고요. 마지막 문제는 조회 문제 세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맞나? 하나, 둘, 셋. 세 문제 맞죠? 세 문제 중에서 12점짜리 이거 틀리면 자격증 못 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는 장부도 어디 조회하라고까지는 알려주고 있어요. 와, 끝내죠. 그리고 이게 몇 점짜리예요? 자,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판관비 현금 지출 총액 얼마니에요? 그럼 자, 화면에서 일개표, 월개표 클릭하시고요. 월개표가 낫겠어요? 일개표가 낫겠어요? 월개표가 낫겠죠? 월 단위로 좀 구분하는 거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선택하셔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판관비 있죠? 판관비에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의 차변의 현금이 지출된 거죠. 계정별로. 그럼 금액 얼마라고 쓰면 돼요? 3,907만 2,950원. 보기에서 1번이 답이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현금 지출에 여기 혹시 또 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해놔야지. 현금 계정에서 여기 일개표, 월개표 계정에서는 여기 현금 차변에 있는 게 입금이 아니라 여기 출금 계정이에요. 계정별로 현금이 출금된 거 찾는 거 여기서밖에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여기서만큼은 거꾸로 본다 그랬었죠. 여기는 입금된 계정 보시면 된다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현금 계정에서 밑에 금월 속에 있죠. 금월 속에 여기 쓴 금액은 금월 속에 며칠 날짜에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예, 입금된 거예요. 얘가 4월부터 6월 동안에 돈 현금 쓴 금액이죠. 얘가. 그다음에 여기 대변에 있는 거는 4월부터 6월 기간 동안에 현금이 입금된 그 금액이에요. 금월 속이라는 것은 금월은
조회하는 기간을 나타내요. 그다음 밑에 금월장고라고 되어 있죠. 이 금월장고는 며칠 날 현재 잔액이란 뜻이에요. 얘는 6월달 조회하는 달의 마지막 날, 6월 30일자 현재의 잔액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월장고라고 되어 있죠. 이 전월장고는 언제적 장고예요? 얘는 조회하는 기간 바로 전날 거. 그럼 얘는 조회하는 날이 4월부터 6월이니까 3월 며칠 날짜겠어요? 31일 현재 그 잔고, 현금의 잔고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에 양쪽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나 할 거 없이 여기 일개표, 월개표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볼 줄 아셔야지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뭔가 봤더니 거래처원장에서 지원 스포츠에 미지급금 잔액 물어보고 있죠. 지원 스포츠 거래처가 나왔어요. 그죠? 3월 31일 현재 이렇게 거래처가 나오게 되면 장부를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거래처원장에서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원장 조회해 보시고요. 거래처원장 날짜는 3월 31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라 그랬죠? 미지급금은 253번 거래처 분류 그냥 엔터 치세요. 한번 뭐 나오겠죠? 뭐 거래처 조회를 해놔도 되는데 그냥 엔터 치고요. 지금 잔액 얼마나 물어봤어요? 미지급금에 대한 잔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금액이 3,520만원 3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마지막에 문제를 보시도록 하죠. 이번에는 학기 전에 시산표 조회하래요. 날짜는 6월 30일 현재로 현재 현금, 시제, 현금 잔액 물어보고 있죠. 현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자, 우선 학기 전액 시산표 조회해라 그랬으니까 자, 조회를 해볼게요. 눌러서 합계 잔액 시산표 날짜는 6월 30일 그리고 쭉 나서 보시게 되면 현금 계정이 있죠. 여기 잔액은 요거죠. 그죠? 3,663만 1,660원. 그죠? 자, 근데요. 지금 여기 누계 개념일 때는 이 총계정 원장에만 현금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금이라는 계정 재무상태표도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재무상태표를 6월 말일 시점으로 누계 개념일 때는 재무제표 이용하는 게 더 빨라요. 현금은 여기 딱 나와 있죠. 잔액.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다음에 아까 우리 현금 계정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라고 한다면 아까 일개표 월개표도 나와 있지 않겠어요? 자, 봐요. 일개표 월개표 1월에서 6월 이렇게 줘놓고서는요. 현금 잔액 6월 30일 잔액이잖아요. 6월 30일 날 잔액 여기 3,600 나와 있죠. 장부를 활용할 수 있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찾을 수 있는 게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꼭 여기서만 근데 문제에서 가르쳐줬으니까 대부분은 이 처음 초보자들한테 서비스하면서 자, 이 문제 쉬우니까 용기를 내서 쉽게 맞춰서 다음 시험 문제 또 계속 보라고 쉽게 나름 내준 문제 같으네요. 그럼 이거 틀리면 조회 문제 틀리면 자격증 못 따는 게 당연하구나 생각해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0회 회계 2급 실기 문제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다 해보셨네요. 그럼 마무리가 다 된 거죠? 됐습니다.